한약은 몸이 허하거나 이랬을 때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귀 쪽이 안 좋은데 한약을 먹으면 될까? 나 이명인데 한약 먹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입양을 안 하기 때문에. 그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정된 일상을 되찾아드리는 이비안 한의원의 김민주 원장입니다. 원장님 새로 오셨죠? 네, 맞습니다. 이비안 한의원 보시니까 어떠세요? 다른 이제 모든 직원분들이 프로페셔널하게 본인의 업무에 딱 집중해서 하는 모습에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프로페셔널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비안 한의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 오늘 주제는 이제 한약인데요. 한약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한약은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해서 정부에서 인증한 생약약재를 바탕으로 가공 조제한 약물을 말하는데요. 제형을 기준해서 구별을 한다면 맛은 우리가 탕약으로 먹는 탕약, 알약으로 되어 있는 환제, 가루로 되어 있는 산제, 그 다음에 짜먹는 연조제가 있고 한약을 증류한 약침이라고 해서 주사제로 들어가는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라고 해서 연고 형태로 이제 피부에 바를 수 있는 외용제 형태까지 모두 한약의 제형에 속합니다. 한약, 이렇게 알약으로도 있는데 그것도 한약이에요? 네, 맞습니다. 한약으로 분말을 만들어서 알약 형태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 형태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약을 보약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물론 보약도 한약의 일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기 치료라든지 아니면 통증 치료, 우리가 이명, 난청, 척추 질환 등등의 많은 질환을 치료하는 약 역시 한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약이 가장 좀 대중화돼서 알려진 데에는 우리가 많은 질환이 몸이 허하면서 면역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경우에는 면역을 올려주고 체력도 증강시켜주는 약이 치료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이제 보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약을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계셔서 보약이 한약이라는 개념이 잡힌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이어트 한약도 한약의 일환인데요. 주로 다이어트 한약은 우리가 체중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가진 한약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식욕 조절,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방을 분해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신진대사를 향상시켜가지고 체중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권해 질문 하나 드리면 네. 몸을 건강하게 하는 한약이랑 다이어트 한약이랑은 네. 뭔가 반대로 되는 건가요? 아니요. 같이 할 수 있다고 봐요. 다이어트 한약을 지으면서 추가적으로 내 몸에 뭔가 소화불량이라든지 뭔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성분을 같이 만들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한약도 있어요. 한약 먹으면 살찐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한약을 먹음으로써 혈액순환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하다 보면 입맛이 돈단 말이죠. 그럼 식욕이 이제 올라오니까 그거에 의해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 한약 때문에 그 한약이 살을 찌게 만든다고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비안 한의원이 또 주종이 이명난청 쪽이잖아요. 네. 관련되신 분들이 오셨을 때 한약을 지어주시기도 하나요? 저희가 이명 난청 환자분한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치료가 한약 치료입니다. 한약은 몸이 허하거나 이랬을 때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네. 다이어트 하거나 네. 귀 쪽이 안 좋은데 한약을 먹으면 될까? 나 이명인데 한약 먹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비안 한의원 안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비안 한의원에서는 이 이명 난청을 치료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한약 치료, 하나는 외치요법인데요. 한약 치료는 청각세포의 활성화를 통해서 신경 인자의 생성을 돕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청각세포 활성화 그리고 신경 인자의 재생성, 그걸 위해서 한약 치료를 꼭 들어갑니다. 나는 한약은 치료 안 받겠다라고 하는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치료는 당연히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추가로 설명을 이제 드립니다. 한약을 통해서 우리가 귀 쪽에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몸의 체력이 같이 올라오고 면역력을 향상시킬 때는 한약만큼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체력도 올리고 면역력도 증강시키고 추가로 이제 소화가 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증상이 있다거나 손발이 차다거나 이런 식으로 부가적인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증상도 같이 좋아지게 할 때에는 한약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한약도 꼭 같이 드시라고 보내드립니다.
한약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일례로 신장 수술을 하셔가지고 뭔가 약을 먹는 것 자체에 좀 부담감이 있다. 뭐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약을 배제하고 뭐 외치료법만 받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한약 먹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맨날 그랬어요. 뭐 먹으면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네. 심지어 한약 먹을 때 뭘 먹으면 새치가 난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네. 한약 먹을 때 피해야 할 음식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근데 사실 다 알고 있는데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술, 담배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약을 먹는 기간은 치료를 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치료에 전념을 해야 되는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음식은 좀 피해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몸에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잠은 충분히 주무시고, 그다음에 고열량 음식, 튀기거나 맵거나 짠 음식은 좀 피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뭐 고기류를 육류를 먹게 되면은 튀기거나 뭐 굽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형식으로, 네, 뭐 흔히 보쌈 이런 류로 먹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카페인 들어간 음식도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현대인이 카페인 없이는 못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따뜻하게 한 잔 정도 하루에 오전에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기질환에 조금 더 특화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짠 음식이 참 귀에는 좋지 않습니다. 간을 할 때도 소금을 원래 넣던 거에 반 정도로 줄여주시고, 국을 많이 먹는 습관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염분 섭취가 국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국을 좀 덜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나 지금 한약 먹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한약이랑 보약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보약도 한약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약이 몸을 보호할 때 쓰는 약, 이어서 보약인 거라서 한약 안에 보약도 있는 거죠. 한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리를 해주신다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건강원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아니면 뭐 집에서 좋다는 약재를 끓여 드시는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한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는 한약 먹고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을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그 제대로 된 한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먹은 한약인 경우보다는 건강기능식품이었다거나 한약이라고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한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문적인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된 것이 한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드실 때는 꼭 전문적인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한의사의 처방에 맞게 잘 처방을 받으셔서 복용법에 따라 잘 드시길 바랍니다. 전문적인 처방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으로 가시면 좋은데요. 저희 이비한 한의원으로 오시면 가장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겠죠?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